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예. 추석 연휴, 자, 수박들의 연휴입니다. 자, 이제 외상값 갚아야지. 아유, 기분 좋다. 외상값 받으러 갈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자,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명절을 앞두고 빚을 갚는 것이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입니다. 외상값도 갚아야 되고 빚도 갚아야 되고, 자, 그동안 주지 못했던 물품 대금도 줘야 되고, 다 그다음에 그동안 좀 미뤄두고 있던 어음도 이날 결제를 해야 되고, 보통 명절을 앞두고 이렇게 그동안 미뤄두고 있던 빚을 갚는 것은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입니다. 지금에야 전부 다 이 계좌 이체를 하기도 하고, 또 페이라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걸 쓰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안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외상값 갚고 밀린 물품 대금 갚고 그러니라고 연말 연시 혹은 추석 혹은 설 이럴 때가 되면은요, 항상 이 현금 수요가 엄청 딸렸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요, 지금은 아닙니다만 옛날에 설 명절이든 추석 명절이든 연말 연시든 앞두고서 현금을 확보하고 탁 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어릴 때도 아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 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설 명절, 추석 명절, 연말 연시 앞두고 한국은행이 현금을 확보했다, 또는 돈을 찍어냈다, 새로 또 발권을 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쓸 때가 많으니까. 자, 요새야 돈을 현금을 쓴다기보다 전부 다 이렇게 계좌이체를 하니까 크게 그렇게 현금을 많이 찍어낼 일은 없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우리 전래의 미풍양속은 연휴를 앞두고 명절을 앞두고 외상값 갚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 이번 연휴를 앞두고 가장 크게 발생한 외상값은 바로 수박들의 반란이죠. 수박들이 우리 시민들을 속여먹은 것,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괴롭힘을 해왔습니다. 고작 해봤자 30명 남짓한 놈들이, 크게 많이 봐봤자 4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놈들이 130명이 넘는 국회 다수 의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77.77%에 달하는 시민과 지지자와 당원들을 바보로 만든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은, 국민들은, 당원들은 지들의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지들이 볼 때는 정말 당원 따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장식품 전도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들을 그냥 지지만 해주면 되는 사람이지, 자신들이 당원이나 지지자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살아왔던 수박들, 이제 그동안 졌던 빚을 갚을 때가 왔습니다. 빚 갚을 때가 왔어요. 자,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자, 먼저 이원욱부터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원욱은요, 이번 추석 연휴 내내 이 자기 사무실 앞을
쳐들어온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석범 씨 같은 경우에는 이원욱의 이 국회의원 그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도 한 적이 했다고 하죠. 자,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원욱 쪽에서 이 진석범 그러니까 후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진석범 후보를 고소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자, 하여튼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이원욱은 이번 연휴 자기 사무실에 들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원욱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원욱은 아마 지역구가 화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강력한 그 행동력이 좀 강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구에서는요, 예, 적잖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예, 바로 윤영찬입니다. 자, 이원욱 같은 경우에는요, 예, 보시다시피 아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진석범 후보가 이원욱의 그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 진석범 후보의 그 머리 위에 있는 이 표지판 내용이 요거다라는 거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원욱은 이렇고요. 윤영찬은요, 좀 더 강력한 저항을 만났습니다. 성남 중원구 일대에 이런 플랜카드가 꽤 여러 군데 걸렸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윤영찬은 의원직 사퇴하고 당장 중원에서 떠나라! 예, 이런 플랜카드가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성남 중원구 일대에 꽤 여러 군데 걸린 모양이에요. 자, 뿐만 아닙니다. 또 확인한 바로는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이원욱의 SNS 계정인데요.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예.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윤영찬이 자기 의정활동한 걸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SNS에 이런 글이 붙었어요. 이재명 대표 단식 투쟁은 전혀 언급 안 하고 국회의원만 노리는 그러면 안 돼요. 점점 실망이 이라고 하셨고요. 4년간 수고하셨어요. 수박질 하느라 이제 편히 쉬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SNS가 있었어요. 자, 이제 야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뭐 이렇게 쭉 쓰면서 뭐 이제 민생에 전념해야 될 때다. 아니 이제 왜 이 민생에 전념해? 이제 니들이 그 값을 치러야지. 그죠? 외상값을 갚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지자들이 이런 당원들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당을 떠나세요. 기자 출신들은 참 비겁해. 그 다음에 방탄정당이란 언론 프레임 아닌가요? 이런. 정부 여당은 민주당 물어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는데 윤희호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야당다움? 그게 자기 당 대표의 등에 칼을 꽂는 겁니까? 대화단절과 경의 불통국정이 마치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는 듯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이 윤영찬의 행동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시다시피 윤영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과 비판이 많이 일었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야당덤 그게 자기 당 대표 등에 칼을 꽂는 겁니까? 이거 정말 이거 압권 아닌가요? 자, 그런데
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저항이 있습니다. 성남 중원구 윤영찬 의원 사무실 앞에 이렇게 1인 시위 하시는 분이 나왔어요. 네. 직접 이 피켓을 들고 나와가지고 윤영찬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셨습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그러니까 설날 하루만, 아니, 추석 연휴 내내 추석날 하루만 쉬시고 내내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셨대요. 그리고 아예 이렇게 플랜카드를 이렇게 펼쳐놓으신 분도 계시대요. 배신자 윤영찬 응징을 위한 중원구 권리당원 비상대책위원회라고 이렇게 모임까지 결성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수박들 윤영찬과 이원욱 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번 추석이 그렇게 편안한 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은요. 이상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자면 원조 수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낙연과 더불어 최고의 수박, 원조 수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상민이죠. 자, 이상민에 대해서는요. 예. 연이어서 이런 메시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상민이 이런 그 SNS 글을 올린 거는요, 단식,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한참 진행되던 중에 올라온 그 SNS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댓글이 최근에 하나 새로 달렸습니다. 예, 개호로 새끼들에게 경고합니다. 깡패의 세계도 의리가 있습니다. 당대표가 곡기를 끊고 중대 결단을 하면 함께 단식은 못할 망정 국회의원이라는 놈이 등 뒤에서 칼을 꽂습니까? 이게 친일 매국노하고 밀정과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자, 이상민한테 경고한다. 떠나라! 꺼져! 라고 했던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민이 이런 SNS 글을 올린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한참 그 단식을 할 때 일인데요. 여기에 댓글이 이렇게 개호로 새끼 이렇게 해서 댓글이 이번에 새로 걸렸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수박들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그리고 그 반발 정도는요, 계속해서 지금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SNS에 비판 댓글을 다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1인 시위, 그리고 이제는 모임까지 결성을 해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단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요, 지역구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대전 유성이죠. 대성 유성을인가요? 그런데 거의 선거 활동을 거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들도 알겠지. 밖에 나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할 거라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서는요, 이상민 지금 행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상민을 아는 사람이라면 전부 다 한마디씩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뭐 안 나오려고 했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자기도 이 추석 맞아서 뭐 시장도 찾아보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 분위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튄 거죠.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동안의 수박들, 빚값이라고 조금 바빴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갚을 때가 왔죠. 시민들의 비판이나 시민들의 이런 한마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이자도 채 안 되죠. 원금을 갚을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자, 원금을 우리 정청래 의원이 꼭 받아내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힘을 모아 봅시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는 안 드리려고 해요. 뭐라고? 우리 지켜봅시다라는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지켜보는 순간, 지켜보겠다고 하는 순간 일을 망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저들은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이 도망갈 구멍을 찾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켜볼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김규성님이시군요. 하남의 최종윤 나오기만 해봐라 낙선운동 간다라고 해주셨네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자, 그 다음에 깨알깨알님 지켜보다가 질렸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진달래 상사화님 낙지 지원하는 지역 토 세력들 응징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수박들에 대한 얘기, 수박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어떻게 지냈는지, 이 수박들이 이번 추석 연휴에 이거 외상값 감리라고 조금 고생은 했는지 그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을 하나 빼먹었어요. 수박의 핵심이라고 하면은 이상민이 원조 수박이라고 합니다만 원조의 원조라고 하면 사실은 이낙연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우리가 수박들한테 갚아라 라고 한다면 사실 외상값을 누가 제일 많이 갚아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갚아야 되겠습니까? 솔선수범, 외상값 갚는 것의 솔선수범은 이낙연이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낙연은 이번 이 추석 명절 동안에 어떻게 보냈을까요? 자, 이낙연이 추석 명절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이 전남 장성 어디에 강연을 간 것 같은데요. 자, 전남 장성에서 이낙연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다른 얘기하다가 수박들 얘기하다 보니까 깜빡해버렸습니다. 자, 이 영상도 상당히 재밌는 영상이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 후진국이 된 게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주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아닌 이 극악무도한 친일 파쇼 매국노의 무소불위 호위 부대가 됐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기후환경, 먹거리 위기, 뉴라이트 계열의 역사 왜곡 등등 용산은 일본의 총독부로서 온갖 폐악질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면 수시민자가 대통령으로 있습니다. 그런 자가 앞으로 4년이나 임기가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이곳 장성에 오늘 이낙연이 장성 아카데미 강연자로 왔습니다.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극악무도하고 야만적인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향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을 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한가로이 강연 다니는 이낙연은 누굽니까? 윤석열 정권의 1등 공신 아닙니까? 180석에 힘을 줬을 때 당대표로 있으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대권 지지율에 취해 검찰 개혁도 하지 않고 조국 장관을 내청겨 버리고 엄중하게 수구 꼴통편에 서서 촛불의 열망을 쓰라린 패배로 만들어버린 장본인 아닙니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할 자가 빤빤하게 낯을 드는 것도 모자라 해당 행위를 하며 원심력을 발휘하고 강연을 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대장동에는 없는 것도 사실로 만들어 개가 범을 물고 늘어지더니 친일 파쇼 정권에는 객소리 못하는 이낙연은 진정한 수박의 수개입니다. 이런 자가 장성에 와서 강연을 하게 한
이계호와 김한종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가 아무런 저항 없이 이곳 장사에 와서 강연하고 강연료까지 받아가게 둬야 되겠습니까? 저희 장성 통합 촛불 행동은 이낙연의 민주당 탈당을 촉구합니다. 정계 은퇴를 촉구합니다. 윤석열을 놔두고 이낙연 패거리를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다 죽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단결하여 친일 파쇼 정권을 타도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당대표로 단결하여 윤석열을 타도해야 할 시국에 당연히 웬 말입니까? 민주당 해당 행위자 대한민국을 망치는 이낙연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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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석 당대표 때 뭐했습니까? 총리 시절에 뭐했습니까? 국민들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박 수개 이낙연은 탈당하라! 예. 자, 어떻습니까? 되게 말씀 잘 하시죠? 시원합니다. 180 줬더니 뭐 했느냐? 검찰개혁 안 하고 뭐 했느냐? 그 안 한 거에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당대표 때, 총리 때 도대체 뭐 했느냐?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딴 짓을 하느냐? 예. 정말 조목조목 잘 짚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유, 정말 시원합니다. 전남 장성에 저렇게 인물이 있었군요. 예, 아유. 자, 아마 이낙연 입장에서도 상당히 충격이었을 겁니다. 전남 장성, 뭐 이쪽이면 자기가 텃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낙연은 자기가 지금도 호남의 맹주라고 이렇게 자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일단 맨 먼저 호남부터 들르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특히 이런 이낙연의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게 송갑석이라고 해요. 근데 이 송갑석 의원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뭐냐면 지역의 그 호남 쪽의 토호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후원을 많이 받나 봐요. 자, 그래서 이낙연도 자기도 그런 쪽에서 후원을 많이 받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뭐 텃밭이 여전히 호남이다. 호남에 가면은 그래도 자신을 환영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니올시다죠. 예, 이렇게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호남 쪽에서는요. 글쎄,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호남 쪽에서 이낙연 대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전남지사 할 때도 안 뽑아주고 싶었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청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보면 문제가 많았다라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뻗대는 거 보면서 야, 이 양반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여기까지니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